건정심의 구조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의 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비판도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건강보험 제도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해서 건보공단이 보험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가입자에게 위임을 일부 받고 그리고 또 공급자와는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던 기본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구조 하에서 지금의 건정심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건정심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보통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굉장히 많은 비판을 안고 있지만 역시 현재의 건정심 구조도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이 구조가 바람직하겠다 해서 만들어주신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2002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변동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15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구조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지금 조금 더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구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또 어차피 법 개정을 거쳐야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2002년에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그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서 한 곳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다른 곳에서 정하고 보장성은 다른 곳에서 정하고 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전체를 보면서 균형을 가져가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과도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편 논의를 하면서도 좀 가만히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보고 가는 시각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성 부분,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 이제 건정심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걸 건정심에 심의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또 매년 시행계획과 평가를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국민참여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옴부즈만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이렇게 개입하고 가입자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고 법안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건정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화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이제 고민인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10조, 20조로 운영되던 예전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건보 재정이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들 그리고 건정심을 거쳐가지고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가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기금화를 이야기할 때
물론 그 투명하게 운영되고 책임성 있게 더 운영이 될 수 있고 민주적으로 또 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다른 장기보험과 달리 재정 운용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금화됐을 때 재정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경직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앞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 자체가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그렇게 협상과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 재정당국의 통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번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또 김준영 교수님 말씀해주신 전문평가위원회와 약평의 관련한 사항을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 전문평가위원회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니고 저희가 약제 급여, 그리고 행위나 치료제료의 급여,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 그 다음에 가격의 결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고 여기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료계라든지 약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풀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한 80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위원 풀에 넣어놓고, 그분들 중에 그리고 정부와 가입자 단체와 이런 공익 대표들은 고정위원으로 하고, 일부 그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그 책임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님이 발표는 안 하셨는데 자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입자 단체를 임의로 배제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복지부 출신이 소비자단체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대로 저희는 반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복수 추천 부분은 위원님들 중에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복수 추천을 받고 있고, 다만 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그 로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비나 이런 것들에 좀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조금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지금 여러 분들 말씀하고 계시듯이 지금 보장성을 대폭 강화를 하면서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저희가 부가체계도 1단계 부가체계 개편이 시행이 되는 단계고, 또 보장성 강화가 금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고, 또 이제까지 비급여로 남겨있던 부분을 대부분의 그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화하겠다라는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